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8장 고장계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장계산 일단 개요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고장계산 파트를 일단 영상을 크게 네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 고장계산을 하기 위한 일단 기본식들 그래서 기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거로 이제 우리는 그냥 고장계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고장계산이라고 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한글로 할까요? 퍼센트 임피던스 요 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요 놈이 좀 내용이 좀 길다가 보니까 일단 이론적인 내용 하나 촬영을 할 거고 문제풀이를 좀 따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론 내용에서 같이 연결이 되는데 요걸 영상을 이제 좀 따로 이제 잡아서 단락 용량, 차단 용량 계산식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 필기 시험에서는 그냥 식찾기 문제나 간단한 계산 문제는 그래도 종종 나오는데 조금 복잡한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필기는 잘 안 나오지만 얘가 실기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영상을 좀 따로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이론 내용 하나, 문제풀이 하나, 요렇게 이제 촬영하고, 그 다음에 요거 문제풀이 요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유도장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볼 겁니다. 보통 유도장애 그러면 어떠한 선로상에서 이제 나타나는 장애를 얘기를 하는데 L에 의한 장애와 C에 의한 장애 요것들에 대한 내용 말고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필기 문제, 시험 문제 상에서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안 나오고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좀 되어 있습니다. 뭐 전자유도장애나 정준유도장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일어난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특징들, 이러한 간단한 내용으로만 좀 구성 이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러한 장애가 이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선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파트는 4개의 파트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영상은 5개가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장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고장계산을 공부하시는 분들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이제 있는데, 요즘 코로나 시국인데 이제 이다가 보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녀서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학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동영상을 보고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기출문제만 그냥 푸는 거예요. 계속 뭐 10년치가 됐든 20년치가 됐든 그냥 기출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나오면 이제 마치는 거고 안 나오면 마는 거고, 내가 아는 선에서. 근데 이 고장계산 파트는 나중에 실기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개념은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좀 되면 이제 필기 공부하시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실기 쪽 관련된 이러한 것들 좀 설명에 대한 거를 좀 따로 영상을 촬영할 계획을 잡고 있기는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공부하실 때는 기본 이론적인 내용은 그래도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깊숙이는 안 들어가더라도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안 하더라도 기본식들이 어떤 식으로 그리고 왜 써야 되는지 정도는 좀 개념을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고장계산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거에 따른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항상 이제 드렸던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안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뭐 송전솔로를 기준으로 한번 잡죠.
자, 발전소가 있고 무수히 긴 선로가 있어요. 제가 철탑을 일단 하나만 이제 그렸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변전소가 이제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철탑에서 전기를 공급을 할 때는 일단 크게 우리나라는 네 가지 방식이 있죠. 66, 154, 345, 우리나라 개통 최고 전압 765까지. 이제 66은 이제 거의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력을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건데, 자, 만약에 이제 쭉 오다가 여기서 사고가 땅 발생을 했어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선로의 이상전압이 증가를 하겠죠. 이상전압이 증가를 하면은 평상시와 들어가는 값이 달라지죠.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변전소를 갖다가 땅 때려요. 그러면 여기 박살나고 이 아랫단으로는 다 정전이 되겠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기 전, 변전소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보호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보호장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시비라고 불리는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그래서 차단기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선로를 보호해 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고가 난 값이 이만큼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용량의 값이 이만큼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차단기는 이제 얘네들을 막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단기를 이따만 거를 쓰면은 되겠어요? 안 될 건 없죠. 돈 많으면 돼. 차단기는 이만큼을 막아줄 수 있는데 요거밖에 안 들어오니까 차단기는 쓰면 되겠죠. 근데 뭐가 낭비가 돼요? 돈이 낭비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뭐 반도 안 되는 거 요거밖에 안 되는데 과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출근을 하는데 내가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내가 좀 거리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차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몰고 내가 출근하면 되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덤프트럭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버스를 갖다가 막 몰고 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필요한 양만큼을 갖다가 차단하는 차단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반대로 사고가 난 거는 이만큼이 났어요. 근데 차단기는 요만큼밖에 차단을 못 하는 거야. 그럼 돼요?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선로상에서 발생되는 고장값에 대한 용량,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단락 용량. 이게 단락 용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차단기가 막아주는 용량이 있겠죠. 그걸 우리는 차단 용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단 용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것, 얘하고 얘가 이꼬르 쌤쌤일 때, 이게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지. 왜냐? 어떤 선로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3만큼의 사고값이 났어. 그럼 차단기 3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는 4.2만큼의 사고값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차단 용량, 차단기 4.2짜리 설치해야 되잖아. 이꼬르 쌤쌤이 되려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단락 용량과 차단 용량이 같으면 가장 좋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통은 차단 용량이 단락 용량 값보다 약간 크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약간 크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단락 용량, 차단 용량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개념을 좀 잡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만큼 사고값이 났는지를 알아야 차단기의 용량값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고의 값을 갖다가 계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요번에 다룰 고장계산이라고 하는 파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개의 식을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요거를 좀 잘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파생하면 6개가 이제 되는데 그 식을 여러분들이 따로 적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할 때 그걸 옆에다가 놓고 보시면서 식을 갖다가 적용해서 푸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식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먼저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말부터 좀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임피던스는 저항이죠.
저항에 대한 퍼센트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를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손실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식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Z는 V의 전류 곱하기 저항 곱하기 100. 이게 일단 기본식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식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식이 이제 요겁니다. 자, 이때 요놈 V, 요놈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정격전압이라고 부르고요. 정격전압. 그리고 얘는 상전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전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 요놈의 전류는 정격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격전류는 IN이라는 기호를 쓰거든요. 이건 그냥 기호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항값,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걸 백분율로 표시하는 거를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얘를. 자, 그 다음 이 식에다가 여기에다가 양변에 전압을 갖다가 곱해요. 기준 단위는 킬로볼트만큼을 곱해요.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하고 곱해지면 용량이 이제 표시가 되고, 요놈하고 요놈을 갖다가 해서 나열을 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쭉 나열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와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10V제곱에 PZ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P는 용량, 우리가 정격 용량이라고 불러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PN.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킬로볼트 암페어. 요 놈은 저항이니까 단위가 당연히 옴이고요. 그리고 요 놈의 전압은 선간 전압을 기준으로 하고 단위는 킬로볼트예요. 선간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비슷한 식이 나중에 기기, 동기기라는 파트에서도 나옵니다. 동기기라는 파트에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단락전류식입니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때 얘는 전격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 상전압 기준이에요. 상전압. 단락전류라고 부릅니다. 단락전류. 써드릴까요? 단락전류. S는 쇼트 약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아까 전에 요 식에서 VV 곱해서 이 식이 유도가 됐다라고 그랬죠. 뭐 증명은 물론 안 했지만,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저항값, 여기 저항값 있죠. 그죠? 얘를 이렇게 넘겨요. 얘를 다 넘긴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식을 갖다가 쫙 유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단락전류 IS는, 얘는 좀 중요하니까,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Z의 100 곱하기 IN 이렇게 됩니다. 식이 이렇게 나와요. 다시 얘기합니다. 요 저항과 요 저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 넘겨. 요 Z 남겨놓고 다 넘겨요. 그리고 그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식이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4개 있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단락 또는 차단 용량 계산식입니다. 얘는 나중에 이제 우리 실기 때까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지금 이 식에서 여기다가 양변에 전압을 곱해요. 그럼 이제 하나가 넘어가면 이제 이쪽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V 곱하기 I,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니까 용량이 돼서 QS, 기호니까 이거는 뭐 PS라고 쓰는 저자들도 있어요. 이건 뭐 어차피 기호니까 이렇게 되고, 퍼센트 임피던스 Z의 100 곱하기 PN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 요 PN을 기준 용량 또는 차단 용량이라고 부르는데, 요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PN은 상계수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전류 기준인데,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고가 발생돼서 오는 거를 차단하는 놈이기 때문에 여기 한 단어가 더 들어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차단 전류라고 들어갑니다. 그냥 전류가 아니에요. 전격 차단 전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합니다. 상계수는 3상 루트 3값 기준, 전격 전압은 Vn, 전격 전류는 In 기준으로 해요. 요게 전격 용량, 차단 용량 계산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말로 되어 있는 거 찾아라, 식 찾아라.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단락 용량, 차단 용량 계산식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 용량 계산할 때 이 식을 굉장히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 더, 요 놈하고 같은 거예요. 요 놈. 그럼 이 두 개를 이렇게 넘겨서 요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 풀면서 요것도 좀 다뤄보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 5개, 얘까지 좀 얘기를 하면 6개가 되겠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고장 계산 기본적인 이 내용을 좀 한번 훑어봤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자면, 단락 용량, 차단 용량 계산하는 이 식들을 왜 쓰는지를 일단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식들이 이렇게 이제 되는데, 가만히 보시면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 계산하는 거고요. 얘는 단락 전류를 계산하는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에서는 전류가 주어지면 1번씩 쓰시면 되고요. 용량이 주어지면 2번씩 쓰시면 돼요. 단락 전류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거 쓰면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게 있으면 이걸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건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임피던스 Z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제곱, R은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무시합니다. 그러면 남는 건 X만 남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Z 대신에 퍼센트 리액턴스라고도 많이 나와요. 아래값 무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좀 염두에 두시면 크게 이제 어려우실 거 없을 것 같고요. 요거 구별하시는 거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뒤에서도 이제 한번 나오겠지만, 단락 용량, 차단 용량 계산할 때 우리는 차단을 하기 위한 값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중에 문제로도 있겠지만 보통 실효값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차단 용량을 계산할 때는 최대값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문제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 식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